진태석이 진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들 안도하는 대신 더 조용해졌습니다. 차정원은 눈도 제대로 못 깜빡였습니다. 진태석이 숨을 멈춘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 정리가 시작된다는 걸 차정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죽은 진태석보다 더 무서운 건 진태석이 살아있을 때 심어둔 사람들, 숨겨둔 돈, 그리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비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주한을 손을 잡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진세훈과 주영채는 서로를 붙잡고 살아남는 선택을 하되 공난숙은 끝내 자수로 모든 판을 뒤집고 한혜라는 마지막까지 딸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죗값과 책임을 동시에 안고 갑니다. 그리고 황 실장과 조미양은 아주 짧게, 너무 늦어서 더 아픈 방식으로 서로에게 손을 뻗습니다. 진태석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는 속도는 이상하게도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악당이 죽으면 한 박자 늦게 실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태석이 살아서도 수없이 죽은 사람처럼 살던 인간이라서 그런지 소식이 뜨는 순간 다들 마음속에서 동시에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끝났네. 이제 좀 숨 쉬겠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다들 자기 목이 얼마나 조여 있었는지 깨닫는 얼굴이었고요. 차정원은 병원 복도 한쪽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차정원에게 먼저 괜찮냐는 말은 못했고 다만 눈만 피했습니다. 차정원도 그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면 무너질까봐요. 차정원은 울음이 아니라 아주 오래 참아온 분노가 먼저 튀어나올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어야 했거든요. 진태석이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씨앗을 남겨놓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다정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신 자기 방식으로 옆을 지킵니다. 차정원이 숨을 들이마시는 리듬이 흔들리는 걸 보자 주하늘은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지금부터가 진짜 마지막이야. 차정원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알아. 차정원은 그 말 뒤에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너도 알아야 해. 나 혼자 안 할 거야. 그런데 말로 꺼내면 흔들릴 것 같아서 차정원은 입술만 다물었어요. 그 시각 한혜라는 경찰서 앞에서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자기 손이 떠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이 떨리면 자기가 약해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혜라는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숨기고 싶은 날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내가 만든 괴물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공난숙이 나타났습니다. 공난숙은 늘 여유로운 사람처럼 굴었죠. 사람 인생을 숫자로 보고 숫자를 계약서로 보고 계약서를 칼로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공난숙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입술을 눌러 깨물고 한혜라를 보며 말했어요. 나 자수할게. 한혜라가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공난숙은 비웃고 싶었는데 비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공난숙은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자존심을 들고 있을 손이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낮게 말했어요. 내가 자수하면 하늘이는 살잖아. 한혜라가 그 말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공난숙이 누굴 살리기 위해 자수한다는 말은 공난숙이라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한혜라는 그 순간 공난숙을 이해한 게 아니라 더 무서워졌습니다. 공난숙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정말로 판이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한혜라는 공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내 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공난숙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공난숙은 흔들리는 걸 들키는 걸 싫어하는데 오늘은 들켜도 상관없었습니다. 공난숙은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영채를 위해서. 한혜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새끼 때문에 망하네. 공난숙은 그 말에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맞는 말이라서요. 공난숙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아팠습니다. 공난숙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돈이 아니라 죄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자수는 그날 밤 뉴스보다 빠르게 이사회에 퍼졌습니다. 건양그룹 임원들이 진태석 사망과 공난숙 자수를 동시에 들었을 때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진태석이 사라지면 건양그룹은 흔들립니다. 공난숙이 자수하면 건양그룹은 무너집니다. 둘이 동시에 터지면요? 그건 흔들림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차정원은 그 붕괴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표현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차정원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오래전부터 무너지는 타이밍을 계산해온 사람이었고 그 계산이 없으면 차정원은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이사회, 오늘 밤에 움직일 거야. 주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차정원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주하늘은 늘 운명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주하늘은 운명 대신 움직인다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주하늘이 옆에 있으면 덜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두려움이 기능으로 바뀝니다. 무서워서 더 정확해지는 기능이요. 그날 밤 진세미는 한혜라 집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어른인 척 많이 했죠. 재벌가 막내로 살면서도 철부지로만 남아있으면 죽는 집안이라는 걸 진세미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어른인 척이 안 됐습니다. 진세미는 울음을 참다가 결국 한혜라 앞에서 터졌습니다. 엄마 내가. 한혜라는 진세미를 안아줬습니다. 한혜라는 원래 감정을 길게 끌지 않는 사람인데요. 딸 앞에서는 다릅니다. 한혜라는 진세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미야, 너 잘못 아니야. 진세미는 그 말이 더 아파서 울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결국 잘못은 누군가가 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진세미는 낮게 말했어요. 아빠 진짜 나한테 왜 그랬어? 한혜라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에게 따뜻한 엄마이지만 거짓말로 따뜻해지진 않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혜라는 결국 말했습니다. 아빠는 사랑을 몰랐어. 진세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한혜라가 잠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는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말은 한혜라의 고백이기도 했고 진세미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늦었어도 지금은 지킬 게라는 약속이요. 그리고 같은 시간 주영채는 조미양각의 골목 끝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주영채는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영채는 오히려 무너질 때마다 살아남기 위해 더 독하게 붙잡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독함이 진세훈을 향했습니다. 주영채는 구실장에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주영채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자체로 세계관 붕괴 같은 일이었죠. 주영채는 늘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영채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진세훈 어디 있어? 구실장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주영채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나 할 수 있는 거 많아. 너도 알잖아. 그 말이 구실장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영채는 법보다 여론을 알고 여론보다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영채는 누군가의 비밀을 주면 그 비밀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고요. 주영채는 구실장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은 착하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려줘. 구실장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주영채는 무릎에서 일어났는데요. 주영채는 무릎을 꿇었지만 굴복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영채는 사랑 때문에 굴복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랑 때문에 굴복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려고 더 잔인해질 수 있으니까요. 진세훈은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세훈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자세한 과정이 모두 드러나면 재미가 없죠.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진세훈은 예전의 진세훈이 아니었습니다. 진세훈은 이제 사냥개가 아니라 사냥개를 풀어놓은 주인을 문 사람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고 그 바뀐 눈빛은 위험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진세훈은 이제 자기 자신도 끝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눈은 차갑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 곳 없다는 맑음이요. 주영채가 진세훈을 찾아냈을 때 주영채는 울었습니다. 주영채는 원래 울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주영채의 울음은 계산이 덜 섞여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훈 씨 나 진짜. 진세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채야 나. 그 둘은 거기서 긴 말을 못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서로가 무너질까 봐요. 주영채는 진세훈을 끌어안고 진세훈은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면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상처끼리 서로를 덮는 방식이었고 그게 마지막 화를 더 비극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건양그룹은 난리가 났습니다. 진태석이 죽었다고 해도 진태석이 남긴 비자금과 비밀은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김수석이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김수석은 충성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기 살 길만 찾는 인간인데요. 김수석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김수석이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겁쟁이라서입니다. 겁쟁이는 궁지에 몰리면 더 큰 짓을 하거든요. 김수석은 한혜라를 압박했고 한혜라는 그 압박을 받아내면서도 차정원에게 흔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 한혜라 마음속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죽어도 건양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때 차정원이 움직입니다. 차정원은 진정원이라는 얼굴을 더 강하게 씁니다.
차정원은 이제 후계자로 지명받았던 프레임을 역이용합니다. 진태석이 남겨둔 마지막 실수, 그러니까 차정원을 후계자로 공인하려 했던 흔적이 이제는 차정원의 무기가 됩니다. 차정원은 김수석을 찾아갑니다. 김수석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웃으려 했는데요. 그 웃음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김수석은 차정원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차정원은 낮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건양그룹의 소통창구는 진태석이 아니라 저예요. 김수석이 헛웃음을 치려다가 멈춥니다. 진정원, 내가 뭘? 차정원이 말을 끊습니다. 뭘 하냐고요? 김수석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진태석이 죽었는데 누가 대신 책임지죠? 김수석이 침을 삼킵니다. 차정원은 그 침 삼키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확신합니다. 잡았다. 김수석은 책임을 싫어하지만 책임이 필요할 때는 책임을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은 책임이라는 단어에 목이 묶입니다. 차정원은 그걸 정확히 압니다. 주하늘은 바깥에서 이 판을 받쳐줍니다. 주하늘은 회장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건양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 절차와 감사 라인을 동시에 돌립니다. 주하늘은 조용히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을 바꿉니다. 그때 윤비서가 움직입니다. 윤비서는 정의로운 내부자 같은 캐릭터로만 남지 않습니다. 윤비서는 현실적입니다. 윤비서는 무섭기도 하고요. 윤비서는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망볼게요. 주하늘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마워. 윤비서는 그 짧은 말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짧은 말은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니까요. 차정원은 약속했던 돈을 보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차정원을 보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너도 돈으로 해결하냐고요. 그런데 차정원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목줄을 끊는 겁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 때문에 무너졌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칼이 되는 구조를 몰라서였어. 차정원은 이제 압니다. 돈이 칼이 되는 구조를요. 그래서 차정원은 그 구조를 거꾸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움직입니다. 이 대목은 마지막 화의 핵심 중 핵심인데요. 어르신은 얼굴이 드러나는 인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은 건양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손이고 진태석이 두려워하던 마지막 벽이고 동시에 진태석을 허락해줬던 힘입니다. 차정원은 그 어르신을 비자금 목록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어르신에게서 승인을 받아냅니다. 승인이라는 건 결국 이런 말이죠. 진태석, 이제 끝내도 된다. 그 승인 이후부터 모든 게 빨라집니다. 진태석은 이미 죽었는데도 진태석의 사람들은 살아서 발악하고요. 그 발악을 정리하려면 마지막으로 진태석이라는 이름 자체를 죄로 만들어야 합니다. 차정원은 그 죄를 만듭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인 영상이 공개되는 흐름을 역으로 잡아먹습니다. 조작 프레임이 필요하다고요? 차정원은 조작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진태석의 비자금 명단과 연결해 진태석이 왜 그런 영상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드러내버립니다.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로 싸우는 순간 사람들은 본질을 잊습니다. 차정원은 사람들이 본질을 잊게 두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진태석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 사실이 여론에 박히면 영상이 조작이든 아니든 진태석은 끝입니다. 차정원은 그걸 노립니다. 그러는 동안 진세훈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진세훈은 자기 손으로 진태석을 죽이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세훈은 이제 깨달았거든요. 진태석 같은 인간은 한 사람 손으로 죽으면 영웅서사가 됩니다. 진세훈은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을 체계로, 기록으로, 죄로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차갑게 말합니다. 진태석, 법으로 묻어버릴 거예요. 주영채는 그 말이 무섭고도 좋았습니다. 진세훈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주영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주영채를 잠깐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정상이라는 건 착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건 자기 행동의 대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상태예요. 주영채는 그 계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남습니다. 한혜라입니다. 한혜라는 살아남기 위해 버렸던 딸을 살리기 위해 다시 품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한혜라는 착해진 게 아닙니다. 한혜라는 여전히 야망도 있고 계산도 있고 냉정도 있습니다. 다만 한혜라의 계산에는 이제 딸이 들어갑니다. 한혜라는 한 번도 딸이 계산에 들어간 적이 없었죠. 그게 한혜라의 벌이었고 그게 한혜라의 구원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봅니다. 차정원은 말합니다. 엄마 이제 끝내도 돼. 한혜라가 아주 작게 웃습니다. 끝내는 건 내가 할게.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한혜라가 차정원을 막습니다. 정원아, 너는 여기까지 왔어. 너는 내 손을 피로 더럽히지 마.
차정원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너무 늦게 엄마 노릇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차정원은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차정원은 엄마가 자기 손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처음으로 보호를 받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보호가 너무 늦어서 더 아픈 겁니다. 그리고 한혜라는 움직입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잔당, 그리고 진태석을 등에 업고 다시 살아나려는 인간들을 정리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한혜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말합니다. 이제 진태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태석의 이름으로 돈을 움직이면 그건 진태석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임원들이 숨을 삼킵니다. 한혜라는 그 숨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태석을 살릴 사람 누구예요? 그 질문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나 이제 진태석 편 아니다라는 선언이요. 이사회는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고 그 의장 자리에 차정원이 앉습니다. 이건 로맨틱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차정원이 가짜 이름으로 들어와서 진짜 자리를 빼앗는 순간이고요. 차정원은 속으로 말합니다. 아빠 나왔어. 차정원은 차기범을 떠올립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을 직접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찾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대신 차정원은 차기범에게 빚진 마음을 결과로 갚습니다. 차기범이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의 딸로 세상에 다시 서게 만드는 결과요. 이제 남은 건 엔딩입니다. 엔딩은 달콤해야 하지만 달콤하기만 하면 친밀한 리플리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려고 할 때 그 거짓을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공난숙은 경찰차에 탑니다. 공난숙은 마지막까지 웃으려 하지만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를 봅니다. 너 결국 이겼네. 한혜라는 대답합니다. 이긴 게 아니야. 끝낸 거지. 공난숙은 그 말에 잠깐 멈춥니다. 공난숙은 평생 이기는 것만 알고 살았는데 끝내는 것은 몰랐거든요. 공난숙은 그제야 이해합니다. 자기가 진짜 무서워했던 건 패배가 아니라 끝이었다는 걸요. 진세미는 한혜라 손을 잡습니다. 진세미는 아직도 울음이 남아있는데요. 진세미는 그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혜라가 진세미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다만 울고 나면 다시 서야 한다고요. 한혜라는 진세미에게 말합니다. 세미야, 너는 내 인생 살자. 진세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는? 한혜라는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웃습니다. 엄마는 엄마 벌 받으면서도 너희는 지킬 거야. 진세미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믿음이 갔습니다. 한혜라는 동화 같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한혜라는 늘 현실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영채와 진세호는 조용히 집을 나옵니다. 두 사람의 해피엔딩은 빛나는 왕관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해피엔딩은 살아남는 선택입니다. 주영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진세호는 여전히 상처가 깊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도망치지 말자는 말은 싸우겠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함께 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영채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잠깐 멍해지다가 억지로 웃습니다. 나 또 미쳐 보이면 잡아줘. 진세훈이 대답합니다. 잡을게. 그 짧은 대답이 두 사람에게는 서약처럼 들립니다. 거창하지 않아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실장과 조미양입니다. 황 실장은 죄책감 때문에 조미양을 돕기 시작했죠. 그런데 죄책감은 오래가면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황 실장은 조미양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서고요. 조미양은 황 실장을 봅니다. 조미양은 원래 솔직한 사람인데 오늘은 솔직함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조미양은 알아버렸거든요. 황 실장 같은 사람은 사랑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요. 황 실장이 낮게 말합니다. 미양 씨나 이제 할 일 끝났어. 조미양이 묻습니다. 그래서요? 황 실장이 잠깐 웃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미안한 마음 말고 다른 마음으로 와도 돼? 조미향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려는 걸 참습니다. 조미향은 울면 자기가 약해질까봐가 아니라 울면 황 실장이 더 죄책감에 빠질까봐 참습니다. 조미향은 대신 말합니다. 늦었어요. 황 실장 얼굴이 굳습니다. 조미향이 이어서 말합니다. 늦었는데 와요. 늦은 사람끼리 늦게라도 해봅시다. 황 실장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개 숙임은 사과 같기도 했고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딩. 차정원과 주하늘입니다. 차정원은 건양의 이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짜로 피가 나는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정원은 흔들립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나 내가 가짜로 들어온 게 계속 걸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괜찮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로 들어와서 진짜를 바꿨잖아. 차정원은 그 말에 숨을 삼킵니다. 주하늘이 이어서 말합니다. 정원아, 너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너는 거짓말로 살아남았고 그걸로 진짜를 만들었어.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 것 같았는데요. 차정원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웃습니다. 차정원의 웃음은 예쁘지 않습니다. 그 웃음은 버틴 사람의 웃음입니다. 버틴 사람의 웃음은 눈물보다 강합니다.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잡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 손을 잡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끝. 차정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시작은? 주하늘이 차정원을 봅니다. 지금. 그 말이 마지막 화의 진짜 엔딩입니다. 진태석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진태석이 만들었던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 손으로 시작을 고르는 엔딩이요. 마지막 장면에서 차정원은 혼자 서서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나 살 거야.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이 됩니다. 차정원은 살아남았고 주하늘은 무너뜨렸고 한혜라는 책임을 안았고 진세미는 자랐고 진세훈과 주영채는 상처를 끌어안고도 살아보자를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가고 누군가는 벌을 받고 누군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죠. 그런데 그게 친밀한 리플리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동화처럼 깔끔하지 않지만 끝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마지막 화의 결론입니다.